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사업계획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부 지원 사업 정보들 1탄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사업계획 작성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같이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만 해도 누적 30억 이상이 될 정도로 사업계획서의 달인입니다. 만약에 1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고 오시고 2편 영상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합격하는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사업계획서 개초보들 있죠. 진짜 나는 한 번도 작성을 안 해봤다, 그리고 한 번도 합격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그 비즈니스 전략부터 전체적인 그 사업계획서의 구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은 왜 그 아이템인지, 그 아이템이 어떻게 판매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확장할 건지, 결국은 이 세 개가 전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세 개의 포인트만 잘 잡으셔도 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지 그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체를 나는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링, 이 검색조차도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대체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챗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챗GPT를 별게 아닌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챗GPT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또 잘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챗GPT도 그냥 가입하면 다 잘 써주는 게 아니라 잘 갈궈야 되거든요. 이 갈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챗GPT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메인 페이지에 들어온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화장품이다. 나는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선정이 되려고 해. 이렇게 정보를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지시를 제대로 줘야 얘가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무슨 얘기를 또 할 거냐면, 근데 이 화장품 사업은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어떤 성분을 넣을 건지, 예를 들어 알로에를 첨가해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그 피부에 굉장히 순한 성분을 써가지고 K 뷰티와 연결해서 해외에도 나중에 진출을 하려는 게 목표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의 전체적인 이 비즈니스 전략을 한번 1페이지 이상 자세하게 작성해줘. 비즈니스 전략 개요라고 합시다. 왜냐면 우리 개요는 항상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터를 딱 쳐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비즈니스 개요. 그래서 사업 목표는 알로에를 첨가한 자연 친화적인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사업. 그 다음에 특장점, 피부의 순한 성분 사용 및 K-뷰티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 라인 구축. 비전은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는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식으로 다 잡아주죠.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는, 주요 제품은 알로에를 활용한 피부관리 제품 라인. 시장조사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써있는데, 보통은 이 사업계획 작성할 때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생산부 설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쓰게 해요. 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 시장을 찾아보시려면 또 구글링 해가지고 뷰티 시장의 문제점 이런 거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 뷰티 산업, 특히 화장품 시장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알려줘.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바로 써서 알려줍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고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정보 부족과 투명성이 부족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3번째가 지속 가능성 환경 문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역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어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복붙하시면은 내용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약간 번역체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대신 여기 잘 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소제목이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긴 문장 있잖아요. 막 3줄, 4줄 되는 이 문장들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앞에 이런 소제목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제목만 살짝 보완을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건강 우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인증, 무허가 화장품의 과다 생산으로 인한 고객 만족도 저하 또는 고객 안전 위험,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의 주장 같지만 이걸 살짝
참고해서 조금 더 내용에 살을 붙여서 완성도 있는 문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챗GPT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구글로 오세요. 갓 구글. 구글링을 잘해야 됩니다. 사업에 쓰실 때는. 구글에다가 뭐 화장품 시장의 문제점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전체 뉴스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로 바로 갑니다. 구글 찾으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써야 우리 사업계획서에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할 거냐. 결국 이 사업계획서에서 이런 통계 자료나 이런 도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넣으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보면은 어린이 색조용 화장품의 납 성분이 얼마나 뭐 기준치보다 높은지에 대한 거가 자료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이런 자료를 하나 샀으니까 또 찾아보는 거예요. 화장품 성분의 문제점을 다룬 통계 자료가 있나. 이런 식으로 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지, 좋은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사업에서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썰만 푸는 게 아니라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적절하게 큰 질문마다 이미지가 하나씩은 그래도 좀 들어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넣기도 해요. 표에다가 넣어가지고 양쪽 왼쪽에다 넣고 오른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점이라던가 시장 성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서 백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경쟁업체 현황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어렵잖아요. 경쟁업체 누가 있지?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경쟁업체가 있나? 나는 아직 구멍가게라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쟁업체는 되게 큰 업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를 10개 이상 알려줘. 10개 이상 알려줘. 그리고 뭘 좀 얘기하면 좋냐면은 고객의 맞춤형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알려주면은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브랜드들 다 찾아보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다 이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 또 안 돼요. 사업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복붙하시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또 표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가, 그 다음에 중저가, 고가 해가지고 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넣는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보를 이 챗GPT 다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직접 조사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크게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선택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아니라 조금 더 정말 도전적이고 큰 경쟁자를 선택해야 돼요. 누구나 알 법한. 한 번쯤 들어본 그런 회사들을 경쟁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이런 거 적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기술 품질 경쟁력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확실히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잖아요. 사업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기술력 어떻게 갖출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나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할 때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싶어. 어떤 기술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술 경쟁력에 대해 1페이지 이상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기 어려운 단어들을 막 가지고 오죠. 어쨌든 이렇게 써주면은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구글에다가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복붙하시면은 내용이 누가 봐도 이제 심사위원들도 챗GPT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냥 붙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조금 더 한 번은 다 찾아보고 내 언어화 시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사업계획서는 한 번 쓰면 계속 돌려 쓸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사업계획서 양식을 그대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냈던 거. 근데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자소서 쓰시잖아요. 자소서 써보셨죠? 자소서 써가지고 이제 취업을 할 때나 뭐 이직을 할 때 낼 텐데,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이곳저곳에 다 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뭐죠, 여러분? 얼마나 소울이 없냐. 너무 소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봤을 때도 이 사람 너무 성의 없다. 적어도 양식에는 맞춰줘야 돼요. 그 사업계획서는 정부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다 양식이 있거든요. 대부분 거의 99.9%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간 실제 컨텐츠 내용 같은 경우에 다 똑같아요. 사실 뭐 시장의 문제점, 아까 보여드렸던 뭐 그다음에 뭐 경쟁력 뭐 이런 거 쓰게 하는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문제는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거에 맞게 복사 붙여넣기 정도는 해야지. 복사 붙여넣기는 하자. 그래서 양식은 그거에 맞게 해주는데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내용은 재탕하셔도 돼요. 근데 이 재탕할 때에도 약간 선정률을 높이려면 그래도 우리가 그냥 내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선정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선정률을 높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사업에서 뭘 밀고 싶은지를 알면 되게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 사업에서 지금 현재 밀려고 하는 게 중소기업의 경쟁력, 뭐 기술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좀 포인트를 강하게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했던 사업 중에 데이터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내 사업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내 사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 활용해서 더 사업을 키우겠다. 이 얘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린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부 사업을 넣다 보면은 진짜 사업 계획서가 되게 멋있어져요. 왜냐면은 데이터에 조금 내용을 넣어야지. 그 다음에 뭐 기술력을 강조하는 사업에는 기술력 내용을 좀 넣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무적의 사업 계획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실제로 많이 지원하셨던 분들은 점점 그 지원했을 때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 얘기하면은 돌려 쓸 수 있다. 그치만 양식은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같은 곳에 맡겨서 대리 작성해도 될까요? 사업에서 대리 작성, 크몽이나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 할 때마다 이 특강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무료 특강도 하고 강의도 이제 저희가 과정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과정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제가 이제 건너 들었던 게 이 엠마쌤을 다들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너무 많이 공짜로 알려주고 막 유튜브 영상에서 막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제로 진짜 이게 엄청난 노하우들을 그냥 제가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셨으면 구독하셔야 돼요. 진짜 구독하고 댓글 달아줘야 돼. 근데 어쨌든 이거 할 때 보통 진짜 비싸게는 막 1,0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들 뭐 대부분 단가가 보통은 제가 봤을 때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근데 이거를 굳이 대피를 하시기보다는 직접 한번 작성을 꼭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대피를 하고 싶은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지만 내가 내 사업을 좀 정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이 써준 사업계획서는 사실 애착도 생기지 않고 결국 내가 작성을 하나하나 해야 더 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거를 진짜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도입이 된 게 그 카피 방지 시스템 이런 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대피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하나만 쓸 수는 없어요. 막 이것저것 몇백 개를 막 받아서 쓰다 보니까 여기 썼던 내용 그대로 또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밖에 또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표절검사가 이 절차에 도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도입된 경우에는 대부분 대피를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직접 작성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이거 꼭 지원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6시까지, 12월 8일 6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번 영상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제조업이면서도 매출이 120억이 안 돼요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 사업 꼭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만약에 없는 분들은 이거를 빨리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변경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 수정 가면 되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바로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에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작성을 하시는데 이렇게나 많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 관련된 강의를 잠깐 한시적으로만 공개를 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링크 제가 걸어 놓을게요. 들어가셔서 한번 꼭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렸고 실제로 이 사업
사업계획서 특강 보시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막 이것저것 다른 사업들도 정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이거 보시고 한번 이번에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다음에는 제출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대1 피드백을 해드리는 곳이 이 b2g@haku로 12월 1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이랑 같이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양식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죠? 피드백을 공짜로 받는다라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저라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거는 피드백을 위해서 받는 거지 진짜 최종 제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최종 제출은 혁신 플랫폼이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사업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인데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은 보통 그 국세랑 지방세 완납증명서 같은 걸 항상 내야 되는데 이거를 가끔 깜빡하고 안 내신 분들 있어요. 막 주민세 이런 되게 애매하고 짜잘짜잘한 세금인데 이게 내가 청구됐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항상 나라에서는 돈 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꼭 사이에 내가 안 낸 게 이력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다 내셔야 되세요. 보통 어플들 있잖아요. 뭐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다 있는데 공과금 들어가셔가지고 기업 로그인으로 하시면은 미납 내용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 미납 내용들은 다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작성을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번 작성해보면은 금방 또 작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사업 많이 넣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 작성한 거 가지고 딱 1억 지원금, 이거 떨어져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이거 떨어져도 다른 사업 막 잔뜩 넣으면은 전체 금액이 1억이 아니라 몇 억, 막 10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혹시 나 어디서 이런 정보 얻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 전 영상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 진짜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여드린 이 영상을 다시 복습하면서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한시적으로 열어드린 라이브 특강도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하나 작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제가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댓글로 많이 질문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피드백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는 피드백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사업계획서 작성하세요.